네, 지난 시간에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자, 명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었죠. 그래서 뒤에 뭘 배우시게 되냐면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사실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치? 그런데 자기 말만 막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되는 그 객관적인 자료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걸 전개를 할 때만 상대방도 내 말을 이해해주고 믿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제가 필요한 이유는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참 거짓을 구분해가는 것을 배우는 그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바로 명제라고 했던 겁니다. 자, 명제 영어로 뭐였죠? 그죠? 명제는 영어로 하면 뭐가 되냐면 프로포지션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제일 첫 글자가 뭡니까? 이거죠. P죠. 그래서 이 명제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PQRS예요. 왜냐하면 프로포지션이 P고요. 알파벳이 P 다음에 뭐죠? QRS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분한 게 있었는데요. 자, 명제는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 되는 거고요. 자,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셨거든요. 자, 두 개 차이는 뭐였던 것 같습니까? 그죠? 바로 우리가 미지수가 있고 없고 차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는 4의 약수이다, 양의 약수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명제일까요? 자, 이거는 명확한 명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4의 양의 약수가 맞거든요. 자, 맞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참이라고 부르고요. 자, 참의 반대가 뭐죠? 거짓이죠. 그래서 이렇게 참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명제라고 했던 거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x는 4의 양의 약수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가 되냐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 2, 4가 되면 이 문장은 뭐가 되냐면 참이 되는 거고요. 1, 2, 4 이외에 이제 숫자가 오면 우리 수가 오면 이것은 거짓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뭐가 와 있다는 겁니까? 미지수가 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아놓은 이 1, 2, 4를 자, 뭐라고 했죠? 자, 진리, 집합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을 뭘 썼냐면 우리가 이렇게 소문자를 우리가 썼었고요. 자, 이런 경우는 뭐가 되냐면 진리, 집합은 대문자를 써서 집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를 우리가 설명할 때 집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합과 명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4단원의 제목이 뭐였냐면 집합과 명제가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조건에 대해서 배우시고 난 다음에 뭘 배우셨냐면 자, 부정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자, 부정이 뭐죠? 그리고 뭐뭐가 아니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증명을 할 때 딱 보면은 바로 증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반대되는 경우로 살펴보는 게 더 이해가 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것이 나중에 부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P가 아니다라고 쓰는 것이 우리가 부정이었고요. 자, 기호로 나타나면 어떻게 됐었죠? 자, 물결을 썼었죠. 그래서 이렇게 물결 P를 쓰는데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요? 그죠? 나피라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P가 만약에 참이 되면 나피는 뭐다? 거짓이 되고요. 우리가 P가 거짓이면 나피는 뭐다? 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피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그죠? 네, 당연히 여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의 여집합이 우리가 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신 게 뭐냐면, 자,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자, 조건문은 뭐냐면요, P이면 뭐이다, 자, Q이다 형태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P와 Q는 각각 뭐가 되냐면 조건이 되는데, 그러니까 조건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P이면 Q이다 꼴로 나타내면 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뭐가 된다? 명제가 되고,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를 기호로 나타내면 자, 화살표로 썼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무슨 문이라고요? 자, 조건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면 앞부분을 뭐라 불렀었냐면 가정. 자, 바로 이면 뒷부분을 뭐라 부른다? 결론이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가정이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결론이 맞다는 것을 쭉 보여주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증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제 제일 뒷단원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것이 바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려고 하면 여기는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가 성립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죠? P가 우리가 Q 안에 부분집합이 되면 얘는 항상 뭐가 된다? 자, 참이 되는 것이고요. 자, P가 Q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으면 이것은 뭐가 되냐면 자, 거짓이 된다는 것이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4의 양의 약수이면 만약에 8의 양의 약수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조건문이 있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가정은 뭐가 되죠? 그죠? 자, x는 뭐의 양의 약수이다? 자, 4의 양의 약수이다가 되는 거고요. 자, 결론은 뭐가 되냐면 x는 8의 양의 약수이다가 바로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진리집합을 살펴보면 우리가 4의 양의 약수는 1, 2, 4가 되고요. 자, 8의 양의 약수는 1, 2, 4, 8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원소들이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된다? 자, 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6의 양의 약수이면 우리가 자, 8의 양의 약수이다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이 거짓이죠. 자, 왜 거짓이냐면 자, 6의 양의 약수는 1, 2, 3, 6이 되고요. 자, 8의 양의 약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것도 양의 약수입니다. 자, 1, 2, 4, 8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뭐는 있어요? 그쵸? 자, 우리가 1, 2는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3과 6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되냐면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우리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잘못해서 거짓이 아니라 단 하나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경우가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불렀었냐면 자, 발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나타내면 여기가 P고 여기가 Q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세요. 자, P, Q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참이었던 이유는 P가 어디에다 포함돼서 그러냐면 Q에 포함돼서 그래요. 자, 그런데 밑에 이제 이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자, 교집합은 1인데 여기는 3, 6하고 뭐다? 자, 4, 8이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완전히 P가 어디 안에 포함돼야 되는데 Q에 포함돼야 되는데 자, 이 부분 보이시죠? 자, 바로 P 차집합 Q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것이 뭐가 되냐면 발레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왜 설명드렸냐면 결국에 참이 되려면 P가 Q 안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 그걸 다른 말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P 빼기 Q, 즉 P 차집합 Q가 뭐가 될 때 공집합이 될 때 바로 발레가 없어져서 항상 뭐가 된다? 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집합 단원에서 뭘 설명을 드렸냐면 자, A 빼기 B가 공집합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그렇죠? P가 뭐 안에 A가 B 안에 포함되는 경우죠. 자, 그래서 P 빼기 Q가 공집합이 되려고 하면 P는 뭐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Q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 문제집 중에서 발레가 속하는 집합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가끔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라고요? 자, 그래서 P 차집합 Q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게 공집합이 될 때가 뭐다? 발레가 하나도 없어서 3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P가 Q 안에 포함돼요. 자, 그래서 오늘 나중에 문제도 많이 쓰이시니까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이 명제가 참이 되려고 하면 자, P의 진리집합이 어디에? Q의 진리집합 안에 모두 포함될 때 이때가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조건문은 참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뭘 배우시게 되냐면 우리 명제에서 가장 뒷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증명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하나 더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겁니다. 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 거짓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를 말하고 어떤 하면은 하나라도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문장이 나올 때는 도대체 어떻게 나중에 증명을 해나갈까 살펴보는 겁니다. 자, 개념 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다음 문장이 있고 참거짓수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든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입니까? 자, 참거짓 참입니다. 자, 왜 참이냐면 자,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고요. 정삼각형보다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잖아. 그럼 세 변의 길이가 같단 말은 두 변 당연히 뭐하다? 같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도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명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모든 동물은 알을 낳습니까? 아니죠. 동물 중에는 뭐다? 우리가 그냥 새끼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죠? 엄마가. 자, 그런 것처럼. 그럼 이거는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모든 경우가 틀린 것이 아니라 틀린 경우가 뭐가 되겠어요?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뭐다? 거짓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어떤 포유류는 바다에서 산다. 맞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동물이 뭐죠?
그죠? 고래죠, 고래. 자,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참이 돼요. 그래서 어떤이란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앞에서 모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맞아야지 맞는 거고 어떻게 돼? 하나라도 우리가 틀린 경우가 있으면 뭐가 된다? 거짓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어떤 허수를 제곱하는 값은 양수이다라고 물어봤어요. 자, 허수는 제곱하면 뭐가 되죠? 음수가 되죠. 자, 그래서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가 되냐면 거짓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기 좀 중요한데 이렇게 됐어요. 자, 변수 x를 포함한 조건 p는 x 값에 따라서 뭐가 된다? 참 거짓이 판별되기 때문에 문장에서 우리가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가면 또 한 번의 생각이 들어가기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x는 0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맞나요? 이거 맞죠? 왜냐면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연수 모두는 항상 뭐다? 양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x가 2보다 크다라고 하면 딱 보는 순간에 틀렸다는 게 느껴지죠. 자, 뭐가 없어요? 자, 1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보다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고 보시면 되냐면 거짓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에서 만약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뭐가 되냐면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뭐다? 참이 되고 전체 집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단 하나라도 성립 안 하는 게 있다면 그건 뭐다?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단어는 그런 성질을 가져요. 자, 근데 어떤이라는 우리가 단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는 x제곱은 1입니까? 맞죠? 뭐가 있을까? 그죠? 1이 있죠. 1. 그래서 이거는 단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맞다는 겁니다. 왜? 어떤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 근데 이번에 보니까 밑에 보니까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2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런 거 있나요? 단 하나도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거짓이 돼요. 예.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자, 우리가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진리집합을 살펴봤을 때 뭐만 아니라면 그죠? 공집합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단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참이 되는 거고 만약 단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럼 뭐가 된다? 거짓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명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합으로 생각하면 좀 더 그러니까 이해가 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집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명할 때 모든이나 어떤 단어를 만약에 포함하는 명제가 있다라고 했으면요. 모든 x에 대해서 우리가 p다가 우리가 만약에 참이 되려고 하면 그 진리 집합이 뭐다? 전체 집합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진리 전체 집합이 아니면 뭐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어떤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는 만약에 그 진리 집합이 뭐만 아니라면 Q만 아니라면 그래서 단 하나라도 맞으면 그건 뭐다? 참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거짓이 공집합이 되면 어떻게 돼? 거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뭐다? 거짓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보시면요. 자, 전체 집합 U가 실수 전체 집합이랍니다. 실수 전체 집합. 자, 1번. 자, 명제의 모든 x에 대하여 자, x제곱은 16이다 해서 조건. 자, x제곱은 16의 진리 집합인 거죠. 자, 마이너스하고 4가 나오죠. 그래서 모든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때는 그 집합, 그러니까 해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전체, 실수 전체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는 뭐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마이너스하고 4밖에 없죠? 그래서 뭐가 아니다? 전체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또 모든에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장이 살짝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냐면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때는 아까 마이너스하고 4가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이런 얘가 있기 때문에 뭐다? 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때는 진리집합이 뭐가 아니다? 근데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에 따라서 참거짓이 구분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우리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참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7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 7번은 뭐냐면 자, 전체 집합 U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에 대해서 이 명제의 조건이 진리집합하고요. 참거짓을 물어본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자, 1번은 여러분들 어디 체크해야 될까요? 그렇죠. 모든에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은 전체 경우에서 맞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우리가 그 조건이 나왔습니다. 자, 절대값 x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지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요? 그쵸? 우리가 절대값 기호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전제가 뭐였었냐면 여기서는 일단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전체 집합도 전부 다 정수로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정수만 골라보면 마이너스 0, 1, 2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 7번에 여기에 들어갈 진리 집합은 뭐냐면 바로 진리 집합이기 때문에 무슨 기호?
자, 지표 기호를 써가지고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고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가 정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자 뭐죠? U하고 뭐하다? 같지요? 예,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뭐가 된다? 우리가 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전체 집합이 우리가 진리 집합이 될 때만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될 때만 뭐다 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2번 한번 볼게요. 자 어떤 x에 대해서 자 어떤의 동그라미 자 그럼 2번은 어떤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데 자 x-2 곱하기 뭐다? x 플러스 2가 뭐보다?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그럼 우리가 참이냐 아니면 거짓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2차 부등식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럼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값은 -2하고 2인데 0보다 크대. 그러면 우리가 부등식 배우셨으니까 자, 양쪽 범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x가 -2 또는 -2보다 작거나 뭐보다 크다? 2보다 큰 경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2, -0이 위해서 나오나요? 없죠. 왜냐하면 점수 중에서는 이걸 만족하는 가장 큰 값은 얼마다? -3이고 이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작은 값은 뭐가 되냐면 3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3의 값이 없어요. 그래서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진리집합이 뭐가 된다? 자 공집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이란 단어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다. 자 그럼 뭐였죠? 그죠? 우리가 7번에 여기는 뭐가 되냐면 거짓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에서 모든이란 어떤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진리집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참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부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모든 어떤 경우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가지고 우리가 참거짓이 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나중에 증명할 때도 그런 우리가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제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부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럼 이거 부정은 뭐가 되냐면 p가 아닌 x도 있다는 소리죠, 그죠? 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p가 아닌 어떤 x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x에 대해서는 뭐다? 자, 아니다고 했으니까 나 p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부정을 살펴보면 앞에서 단어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모든 경우에 생각하느냐, 특정한 경우에서 생각하느냐.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자, 어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p의 부정은 뭐다? 나 p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어떤 x에 대해서 p다. 그 부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어떤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은 뭐가 되냐면 p인 x가 뭐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역시 앞에서 마찬가지로 어떤의 부정은 뭐가 된다? 전체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P의 부정은 뭐가 된다? 나 P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명제 모든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 아니다. 이 부정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올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도 있다가 되잖아. 그지?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부정은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모든의 부정은 뭐다? 어떤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부정은 뭐가 되지? 정사각형이 아니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 아니다라고 물어봤어요. 자, 어떻게 될까? 그쵸? 예, 정사각형이 안 되는 직사각형이 하나라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x제곱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의 부정은 그럼 뭐가 되냐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어떤은 뭐로 바뀝니까? 그죠? 모든으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크다의 부정은 뭐가 되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크다의 부정은 우리가 원래 크기를 비교하면 크다, 같다, 작다기 때문에 크다의 부정은 우리가 반대되는 연립합의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거나 같다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도 많이 크지 않다 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작거나 같아였죠. 그래서 우리가 작거나 같다고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3 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아니죠. 자, 특히 실수는 뭐가 되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여기 거짓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 명제 어떤 모든의 부정은 뭐가 된다? 어떤이 되고요. 자, 그다음 어떤의 부정은 뭐가 된다? 모든이 되면서 뒤에 있는 조건은 우리가 부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것이 이 페이지 결론이 됩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기 좀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뭐다? 역시 부정을 해놓고 그 좀 특수한 경우만 살펴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음 명제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우리가 판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먼저 살펴볼게요. 이 말이 참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절대값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 항상 뭐가 된다? 양수가 되고요. 0의 절대값은 뭐가 된다?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 부정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라고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x는 뭐가 되겠습니까? 0보다 뭐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는 0보다 작습니까? 그럼 아까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어떤인 경우에 우리가 뭐가 된다면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면 그런 앞에서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거짓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은 얘가 되겠고요. 자, 원래 우리가 이 조건이 명제가 뭐가 되겠어요? 참이 돼서 되겠죠. 그래서 부정을 해본 것도 역시 살펴보니까 뭐가 된다? 거짓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의 부정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거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모든의 부정은 바로 어떤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P의 부정은 뭐가 된다? 나P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실수 뭐다? 자, x에 대해서 그럼 어떤에다 우리가 체크할게요. 자, x-1의 제곱은 0보다 우리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참일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거짓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 같은 경우는 항상 제곱을 하면 뭐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왜 거짓이 되냐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 안 생긴다? 예,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거짓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어떤이란 단어가 들어갔을 때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거짓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부정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로 바뀌게 되겠고요. x-1의 제곱은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보자마자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이건 뭐다? 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어떤이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이 좀 어려울 때는 부정을 취해서 우리가 참거짓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배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의 부정은 뭐다? 모두. 그리고 우리가 작다의 부정은 뭐다?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배운 이유도 나중에 증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이 이해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반대되는 경우로 생각해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명제의 두 번째 챕터, 자,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역과 대우는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개념 열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펭귄은 조류이다. 맞나요? 그죠? 펭귄 새 맞죠? 그죠? 그래서 참이 문장이에요. 그런데 다음 두 학생의 말이 참거짓인지 한번 판별해 보랍니다. 자, 이 상윤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어떤 동물이 조류이면 그 동물은 펭귄이래요. 맞나요? 이건 거짓이죠. 왜냐면 어떤 동물이 조류라면 우리가 어떤 게 뭐 닭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동물이 펭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틀리잖아, 그지? 이건 좀 구분하기 쉬워요. 그런데 태영이는 뭐라고 했냐면 어떤 동물이 조류가 아니면 그 동물은 펭귄이 아니야라고 물어봤어요. 이건 어떻게 되죠? 어떤 동물이 있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류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돼? 뭐 파충류나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도마뱀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 동물은 펭귄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 맞나요? 이건 맞죠. 그래서 이게 문장에 따라서 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끔은 뭘 사용한다? 부정을 사용해서 반대되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때가 많거든요. 그 경우가 좀 생각하기 좀 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의 판단을 위해서 오늘 배우는 것이 뭐다? 바로 역과 대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역과 대우가 뭔지는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 P면 Q이다가 앞으로 뭐라고 했냐? 우리가 명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건문이긴 한데 이걸 고등하기 위해서 그냥 뭐다? 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특히 이 앞부분을 뭐라 불렀었죠? 가정, 이 뒷부분은 뭐다? 결론이라 불렀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역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말 그대로 가정과 결론은 뭐 했다? 바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꿀 역자를 써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래 명제 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우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not Q이면 뭐다? not P이다를 우리가 이 명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대우라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이름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또 어떻게 돼요? P이면 Q이다 해서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역 맞죠? 자, 그 다음에 가정과 결론을 부정을 해서 이렇게 바꿔준 것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바로 대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문장이 크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P이면 Q이다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각각을 가정하고 결론을 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이 관계는 뭐 이 관계다라고 했었는데 이는 우리가 솔직히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요즘 교육과에서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목은 뭐였냐면 여기 대우였는데 지금 이라고 하는 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집에 그런 게 있으면 요즘에는 그런 거 안 쓰니까 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역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어떻게 했죠? 자, 가정과 결론을 바꿨을 때가 무슨 관계라 볼 수가 있냐면 역관계라 볼 수가 있고요. 자, 대우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죠? 우리가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을 해서 서로 바꿔준 것이 바로 우리가 대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자, Q이면 P이다의 우리가 대우도 서로 뭐가 되겠습니까? 네, not P이면 not Q이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not P이면 not Q이다 하고 not Q이면 not P이다 또 무슨 관계가 될 수가 있냐면 역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식이 생기는 거니까 이것은 반드시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면 뭐가 되겠어요?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란 공식이 있죠, 그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런 조건이 있으면 그 결과는 뭐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결과, 이런 조건이 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공식으로 나오고 3인 그런 명제가 되려고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이 되는 과정도 맞아야 되지만 오른쪽에서 뭐다 왼쪽으로 되는 과정도 맞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주어진 부분이라고 이 부분이 뭐가 된다? 가정이 되는 거고 이게 맞다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 이 부분이,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이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하나의 완전히 참인 명제 공식으로 내려고 하면 자, 우리가 조건하고 가정과 결론이 바뀌었을 때도 서로 맞아야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의 공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나온 것이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확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제, 자, x는 1이면 자, 우리가 x제곱은 뭐다? 1이다 라고 하면 돼 있거든요. 자, 역과 대우를 한번 살펴보래요. 그럼 역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죠. 얘가 P이고 얘가 뭐다? Q이기 때문에 역은 뭐냐면 말 그대로 P하고 우리가 Q를 이렇게 살짝 바꿔주시면 되는 것이 그냥 뭐다? 역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대우는 뭐가 될까요? 대우는 뭐가 되냐면 말 그대로 결론을 부정한 것이 가정에 오는 것이고요. 자, 가정을 부정한 것이 뭐가 되냐면 여기 결론에 오는 것이 바로 그가 대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자,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갈 건 뭐가 되냐면 x제곱 1이 아니면 뭐가? x가 1이 아니다가 바로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1번에 우리가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2번에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역하고 뭐다? 대우 관계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 자, x가 y면 자, x제곱은 y제곱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때 역과 대우를 한번 살펴보라고 했어요. 자, 역 한번 볼게요. 자, 역은 어떻게 되죠? 자, 여기가 P, 여기가 뭐다? 자, Q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하고 뭐다? 결론을 살짝 바꿔주는 것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바로 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X제곱하고 Y제곱 같으면 뭐다? X는 Y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우는 여기는 결론을 부정한 것을 가정에 넣어주고 자, 가정을 우리가 부정한 것은 어떻게 된다? 결론에 넣어주시면 이게 우리가 뭐가 되냐면 대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 1번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바로 명제의 역과 뭐라고 부른다? 대우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냥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참 거짓이 좀 구분하기 어려우면 뭐가 되냐면 나중에 부정을 좀 취할 때가 생각이 좀 쉬울 때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바로 역하고 대우가 되는 거예요.
네, 명제의 역과 대우를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이번 예제에서는 이제 명제의 역과 우리가 대우니까 명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과 대우도 우리가 명제가 되기 때문에 참 거짓을 구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은 xy가 실수일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xy가 뭐이면 자, 0이면 자, x는 우리가 0이고 그 다음 뭐다 y가 0이냐라고 하는 우리가 명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 우리가 참거짓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역과 대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자, xy가 0이면 x는 0이고 y는 0입니까? 자, 참 아니면 거짓 뭘까요?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뭐다 거짓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 이거는 xy는 0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살펴보셨는데요. 우리가 0이다, 0이 아니다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x는 0이고 y는 뭐가 되겠어요? 0이 아닌 경우도 우리가 곱하면 뭐가 된다?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닌데 y가 0이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면 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x는 0이고 동시에 뭐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y가 0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면 당연히 뭐가 된다? 0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거짓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럼 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가정과 근론을 바꾸는 거죠, 그죠? 여기가 P고 여기가 뭐다? 자, Q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X는 0이고, 자, Y는 뭐다? 0이면, 자, XY는 뭐다? XY가 0이다. 이게 우리가 바로 뭐가 되는 역이 되는 거거든요. 자, 참일까 거짓일까? 이거는 아주 판단이 쉽습니다. 왜냐면 앞에서 우리가 명제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0이면 당연히 곱하면 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우리가 역은 뭐다? 항상 참이 될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참것이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것을 구분할 수는 좀 없어요. 예. 자, 근데 이번에 대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자, 대우는 뭐가 되냐면 자, x 그러면 이거 부정을 해야겠죠. 그죠? 그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자, x가 0이 아니거나 아니면 여기는 뭐다? 또는이라는 단어를 쓰셔도 됩니다. 자, y가 뭐가 아니면 자, 0이 아니면 자, 두 개 곱해서 뭐가 된다? 0이 아니다가 되거든요. 자, 이거는 사실은 좀 판단하기가 사실은 좀 많이 어렵네요. 그죠? 자, 근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x가 0이 아니거나 y가 0이 아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x는 -1이고 y는 0이라고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분명히 뭐가 돼요? 얘는 0이긴 한데 이 또는이 뭐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거나 이 조건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는 소리거든요. 자, 둘 중에 하나 만족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 곱했더니 뭐가 돼요? 일단 0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발레가 돼서 얘는 뭐가 되냐면 거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보세요. 우리가 원래 명제는 거짓이었는데 역은 뭐다? 참이죠. 그래서 역하고 우리가 명제는 그러니까 참 거짓이 관계가 좀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명제가 거짓이니까 여기 있는 대우도 뭐다? 거짓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보면 오늘 여기 있는 역과 대우하고 명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2번은 뭐냐면 자, 이번에 xy가 실수래요. 실수인데 이번에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면 자, x가 0보다 크거나 자,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자, 이거 명제 참일까요?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거나 y가 0보다 크다. 이것도 판단이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우리가 발레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가 되냐면 뭐다? 그러니까 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딱 봤을 때 이게 정말 참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 나중에 뭘 사용할 거냐면 대우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럼 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역은 어떻게 되죠? 역은? 자, x가 0보다 크거나 자, y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얘는 사실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는이라는 것이 앞에서 잠시 예제에서도 살펴봤는데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만약에 2고요. 만약에 y가 뭐다? -3이라고 해도 이 조건은 만족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x가 뭐다? 0보다 크니까 맞지? 그래 이 경우는 우리가 두 개를 더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1이 돼요. 그럼 이거는 0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거짓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발레를 배웠던 이유가 우리가 명제에서 거짓이 되는 것은요, 모든 경우에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발레가 단 하나만 있어도 뭐가 되냐면 거짓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기 있는 명제에서 우리가 참 거짓을 판단할 때는 발레를 한번 들어보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명제가 우리가 참이었던 이유가 발레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참이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명제가 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자, 근데 대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대우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뭐 어떻게 되죠? 자, x가 0보다 크다의 부정 뭐가 됩니까? x가 0보다 작다죠. 자, 또는의 부정은 뭐냐면 이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y가 0보다 크다의 부정은 뭐가 되냐면 y가 뭐다?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자, 지금 결론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건 당연히 뭐가 된다? 이거는 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x도 음수고 y도 음수니까 0,0인 경우는 0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음수 우리가 더하면 어떻게 된다? 음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참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이따가 밑에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은 뭐냐면 명제가 참이 되면 그 대우도 뭐다? 참이 되고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그 거짓이 되기 때문에 뭐한다? 일치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가 되냐면 아까 이게 판단이 참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건 뭐다? 이거 명확한 뭐다? 참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참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명제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해서 여건 아까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잖아. 오늘의 결론. 대우는 항상 명제랑 우리가 참 것이 뭐다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어디 설명이 됐냐면 바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복습을 잠시도 했었는데요.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고 하면 진리집합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대우는 뭐가 됐냐면 우리가 P이면 Q이다 사실 역은 어떻게 될까요? 대우는 좀 이따 살펴보고 역은 Q이면 P이다잖아, 맞죠? 그럼 이게 참이 되려면 Q가 어디 안에 포함돼야 된다? P 안에 포함돼야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P가 Q 안에 포함된다고 했기 때문에 Q는 P 안에 포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경우는 제외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대우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우는 이렇게 됩니다. not Q이면 뭐가 된다? not P가 되는 거죠. 그럼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not Q는 뭐가 되냐면 Q의 여집합이 되고 그리고 not P는 뭐다? P의 여집합인데 자, 우리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포함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건문에 대한 우리가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가 나타났었던 거거든요. 자, 근데 앞에서 집합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P가 Q에 포함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라고 했어요. 자, 여집합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자, 그죠? 당연히 이렇게 포함관계 바꾸는 것만 맞죠? 자, 그래서 P가 Q에 포함된다는 거나 자,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건 서로 같은 말이거든요. 결론. 자,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면 우리가 대우도 뭐가 된다? 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집합의 포함 관계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뭘 배우셨냐면 이 대우가 중요한 거 왜 그러냐면요. 자,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그 명제에 대해서 참거짓을 구분하기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자, 그럴 때 살짝 뭐다? 부정을 취하죠. 왜? 대우가 P이면 Q이다의 부정이 뭐다? not Q이면 not P이다잖아, 그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때가 훨씬 더 판단이 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바로 대우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명제가 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은 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네, 뭐는 반드시 참이 되냐면 대우가 반드시 참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증명법에서도 우리가 뭐를 이용한 증명법이 나오냐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3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 3번은 뭐가 되냐면 자, P이면 not Q이다가 뭐다? 참이래요. 자, 이럴 때 항상 참이 되는 것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건 뭘 찾으라고 똑같냐면은 대우를 찾아봐라 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대우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대우는 바로 결론을 부정한 것이 가정에 오고요. 가정을 부정한 것이 결론에 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앞에서 배웠어요. not Q에 대한 not은 뭐가 됩니까? 그죠? 우리가 바로 Q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 되면 자, 대우인 뭐가 된다?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 됩니다. 답은 어떻게 되냐면 자, Q이면 not P이다. 2번 맞죠? 네, 그래서 2번 양상보다 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명제의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증명하는 건데 나중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명제가 참과 뜻을 구분하기가 참 어려울 때는 자, 뭘 사용한다? 네, 대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